2022년 10월 5일, 그리고 2023년 철력 9월이죠? 9월 10일, 지금 킹스포터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먼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날씨는 현재 왕께서 계시는 펜실베니아 천일궁 지역에서는 현재 그 기온이 12도입니다. 12도인데 또 이거 또 말썽이네요. 이것도 안 움직인다. 12도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해야 되겠네.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돼. 됐다. 이제서야 그저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비가 계속 오죠, 요새. 한 이틀 왔죠? 근데 오늘도 지금은 비가 멈췄지만 네,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40분 후에 또 온대. 비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6도까지 올라가고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지만 가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6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23도. 또 굉장히 따뜻하네요. 23도. 목요일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청평 테네시 청평은 어떤가 하면은 이거 지금 1도래. 춥겠네요. 춥겠다. 지금 영상 1도입니다. 뭐 체감 기온은 5도니까 뭐 괜찮지. 네. 잠바만 잘 입고 계세요. 따뜻하게. 잠바만 갖고 되나? 그리고 오늘 23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도 낮에는 날씨가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6도. 역시 맑은 날씨고 내일은 제국 기온이 24도. 역시 햇빛이 많이 난답니다. 텍사스는 지금 아침이 12도고요. 거기는 아직 1시간 느리니까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오늘은 31도까지 올라간대요. 야, 좋겠네. 31도. 그리고 내일 새벽은 14도. 그리고 내일은 제국 기온이 33도. 한국 전라남도 순천 지역은 17도. 현재 밤 9시 좀 넘었죠. 그런데 오늘 밤에는 13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20도. 그리고 마에바시, 일본 전전국이 있는 마에바시는 17도고요. 역시. 그리고 오늘 밤에는 비가 가끔 오고 한두 번 정도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1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15도. 그리고 금요일, 특히 금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비가 계속 오고 홍수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장 축제 때 날씨 궁금하시죠? 아니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소풍 가는데 날씨를 봐야죠. 이제 학교 소풍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그 날씨를 보면은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여기 뉴파운드랜드에서 생츄리 교회에서 종일 회의가 있는데 나라 구하는 회의, Save the Nation Conference. 그때는 낮에 기온이 17도고 그리고 비 올 확률이 25%입니다. 금요일은. 몇 프로요? 25도.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네. 25도면 그래도 다 종일 건물 안에 있을 거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기온이 1도. 여기 그리리에서. 토요일 새벽 기온이 1도고요. 그리고 최고 기온이 12도. 그리고 일요일도 새벽 기온이 1도. 그리고 일요일은 15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비 올 확률이 4%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8%. 그러니까 비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안 오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와, 소풍간다.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저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천성경 우주의 예. 근본 예. 제1장 우주의 근본 질서 예. 1575페이지 보통 천성경 광물 세계도 양이온과 음이온 전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개나 되는 원소도 아무 곳에나 가서 붙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아무리 강제로 붙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대가 되면 하나 되지 못하게 억지로 별별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말려도 제까닥 붙습니다. 그거 알지요?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도 그렇고 동물도 식물도 그렇습니다.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음양의 이치를 통해 있습니다. 1990년 6월 27일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 훈독회에서 지금 창조론하고 타락론 끝나고 인류의 정말로 지금 종말론에 들어와 있는데 그 쌍쌍제도 그건 창조. 위성성상으로 창조됐다 그 소리.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젠더 요새는 뭐 젠더가 몇 개다 하는데 아주 잘못된.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그 공청회에서 마저도 그 판사 연방 그 법원의 판사는 다 상원에서 인준해야 돼요. 대통령이 후보를 내면은 상원에서 인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판사 후보가 그런 인준 공청회에 나가는데 그 어떤 의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그 내세운 판사니까 좌익이지 좌익. 그 판사 후보를 보고 여성은 뭡니까? 여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그 의원이 그 후에는 너무 이제 기가 막혀서 아마 더 이상 질문 못한 모양인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판사가 또 물었어야 돼요. 만일에 내가 당신은 여성입니까? 사실 실제 여성이에요. 당신이 여성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신은 혹시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성인지 아닌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좌익이 말이지 완전히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젠더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아주 지금 끔찍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말이지 여자 아이가 말이래. 아니면 남자 아이가 말이래. 나는 남자보다도 여자 하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아이를 여자로 취급해야 돼. 안 그러면은 해고당해. 모든 공립학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 여성 호르몬을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부모한테는 비밀로. 완전히 사탄이한테 애를 뺏긴 거네. 그렇죠. 네. 학교를 안 보내야 돼. 네. 그리고 꼬치를 자르고. 꽃을 자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끔찍해.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좌익이 자기들의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자 여자도 이것은 사회적인 개념이지, 사회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인형을 갖고 놀고 남자가 소방차를 갖고 소방 자동차를 갖고 노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 환경에 세뇌에 의한 것이지. 원래 젠더라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청회에서도 말이죠.
이번에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지금 그저 상원 공점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고한남 의원이 당신은 지금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도 임신할 수 있대. 어떻게? 예.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자다 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 그게 남자가 임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주 알겠어요?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가장 타락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히 한국에서는 이런 짓까지는 안 하는데.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저 젠더는 2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젓가락 잘려요. 쫓겨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2개밖에 없다고 그게 창조 원칙인데 예.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데 이성성상. 예. 그런데 그게 좌파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공산당들은 그런 거는 그렇게 주장 안 하는. 그냥 중앙 집권만 주장. 아니 그러니까 가족을 파괴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네. 공산당은 가족을 파괴하는 이거 거예요. 하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공산당도 가족을 파괴하잖아요. 왜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안 세우고 무슨 정부도 세우진 않고 그냥 가정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은 가정밖에 없어요. 그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스포츠계에 일어나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성 스포츠에 남자가 끼어들어가. 남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나는 남자다 하고 끼어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요새 어떤 고등학교에서 배구 팀이 있는데 배구팀이 이제 여성 탈의실을 미국 학교들은 탈의실이 있어요. 한국 학교 있어요? 네, 그럼요. 여성 탈의실을 못 쓰게 됐어요. 왜냐?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가니까 그걸 항의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쓰지 마라 이거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러는데 뭐. 그렇죠. 네. 아주 무너지고 있네.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무너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고추 잘린 아니면은 가슴 잘린 여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건 아니다 해도 그때는 벌써 늦는 거잖아요. 늦었지. 그런 피해자가 지금 좀 상당히 좀 있어요. 기독교가 책임 못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상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다 기독교 책임이야.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공립학교 가가지고 광물세계도 이혼세계 업무 전부 쌍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까지는 되는데 다 인간론 쌍쌍제도입니다 하면은 쪼강가 잘려요. 쌍쌍제도 아니지. 연합제도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주 천벌받을 때가 왔어. 네. 학교 선생님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 학교 보내는 학부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전에는 특히 이슬람교 부모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건 좋은 현상이지. 그런데 올해는 별로 그런 소식을 못 들었네요. 자기들끼리 하나 보지. 그렇죠. 그런가? 이슬람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가 들고 일어나면 좀 위험하죠. 그 사람들은 또 일부 사처제. 그 사람들이 한번 일어났다면은 칼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뉴스의 하나죠. 지금 벌써 뉴스에 또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아이를 미국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를 보내면 안 되고 네. 집에서 홈스쿨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홈스쿨을 해야 돼요. 홈스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면 돼요. 검정고시 같은 거. 네.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은 사회성이 발달 안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홈스쿨끼리 또 모이고 여러 그렇죠. 가지 있어요. 그렇죠. 모임이. 맞아요. 그리고 그 스포츠만은 그 인근에 가까운 공립학교 가서 그 스포츠 팀에 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경우도 그런 있고, 시스템이 있고. 예, 그건 어. 지방마다 다르니까 음. 좀 알아봐야 되지만, 예. 뭐 어떤 나라는 홈스쿨이 불법이에요. 독일에서는 부모가 홈스쿨을 했다가는 감옥 가요. 예. 학교 안 보내면. 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미국은 아직은 아마 거의 모든이라고 해도 되죠. 모든 주에서 홈스쿨이 허락되니까 아주 그나마 더 다행입니다. 예. 예. 네, 지금 미국의 대법원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보수가 이제 9명 중 6명인가 6명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그런 것이 조금씩 거쳐지고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좌파에서는 또 그런 거 보고 대법원의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 대법원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뭐 원래는 이제는 그런 소리가 좀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바이든이 이제 6대 3이니까 4명의 좌익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은 7대 6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인준에서 해버리면은 그러면 7대 6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법원 대법관 중에 좌익 그 대법관도 그것을 아주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렇게 대법원을 마음대로 당신들이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좌지우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 대법원은 그 정당성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반란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 자꾸만 작년 1월 6일 말하지만 2021년 1월 6일 말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반란이죠. 헌법에 의해서 뽑힌 대법원을 인정 안 한다면은 그 정당성을 인정 안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 그 제도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좌익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러시아 때문에 트럼프가 선출됐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한 뭐 몇 년 동안이나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또 2022년에는 사실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게, 확실하게 알 수 없게 했잖아요. 자꾸 공화당이 이걸 좀 더 조사하자. 그래도 그것이 이제 법원에 가면은 역시 판사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낀 것 같아. 이걸 그대로 들어주면은.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아예 여러 법원에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내용을 법원에다가 가져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져오는 증거를 보지 않겠다. 거의 모든 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법원까지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이걸 대법원에서 다루었다가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2020년 대선은 뭐 공화당에서는 이것이 뭐 바이든이 졌다. 뭐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졌다. 그런데 확실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증거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따져야 돼. 펜실베니아는 어떤가? 미시간은 어떤가? 위스콘신도 어떤가?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집계를 못하게 민주당이 막았어요. 협박하는 걸 협박, 못하게. 협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반란 세력이라고 지금 몰아내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미국의 그 선거도 그리고 법원 제도도 뭐 의회는 원래부터 자기들 책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제도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버님 말씀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왔네요. 벌써 8시 20분이 됐다. 자, 이걸 잠깐만요. 오늘은 어떤 그 기사를 보기로 했었나? 요새는 그 환율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 환율이 그 원화는 1,417원, 그러니까 1달러가 말이죠. 그리고 일단 지난 며칠 사이는 미국 달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영국에서 금융 위기가 날 뻔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정부에서 하는 국민연금은 아니고 각 회사에서 연금을 하잖아요. 연금 제도를. 예. 그 연금을 노동자들이 다 이제 조금씩 매달 그렇죠. 월급에서. 하잖아요. 월급에서. 예. 그리고 고용주도 거기다가 예. 보태줄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떤 투자 자문 회사가 투자를 해줘요. 연금이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죠. 보통 국제에다가 국가 부채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연금이니까 보통 영국 국가 부채에다가 투자를 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부가 리즈 트러스 총리죠.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세금을 줄이고 좀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안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케인즈의 경제 논리에 의한 것인데 사실 케인즈 논리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면은 거의 다 케인즈 경제학을 배우지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세금을 줄이는 건 좋은데 세금을 줄이면은 지출도 줄여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영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세금은 들어오는 돈은 줄이고 나가는 돈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국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값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금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야, 이렇게 하면은 영국의 이런 연금 신탁 회사들이 90%가 망한다. 앞으로 영국 사람들이 은퇴해도 연금을 못 받게 된다. 문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중앙 은행에서 급히 거기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를 다시 사들이게 해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매수하고 이제 매수하니까 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그것을 넘겼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가 지금 9%를 넘어요. 공식 통계도 9%를 넘어요. 실제는 더 많죠.
그런데 그 인프레가 그렇다면은 원래 중앙은행에서는 인프레를 줄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프레를 줄이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쓰게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저 채권을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프레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앙은행은 걱정 마라. 우리가 뭐 14일까지 이렇게 하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만할 것이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2주 동안에 보름 사이에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그럼 영국에서도 보이듯이 세계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뭐 미국의 증권 시장이 왕창 올랐잖아요. 아주 크게 올랐어요. 뭐 오늘 아침은 또 선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의 증권 시장도 앞으로 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계가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래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불황이 오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고 지금까지 0.75, 0.75, 0.75 했는데 그거 올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어려워질 그런 방향이 가고 있다고 많은 경제 평론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물건 사봐요. 슈퍼 가서. 그러니까 금방 알잖아요. 인플레는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은 금리가 높아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도 아예 있는 직장도 없어지고 네. 회사도 망하고 중소기업들이 특히 망하고. 근데 중소기업이 망하면 누가 졌죠? 대기업이 졌죠. 그걸 수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경제 간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이건 뭐냐면은 2020년하고 21년 그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다 뿌렸잖아요. 우리도 수표도 받았고 뭐. 그럼 뭐 또 보내주는 것 같아? 1200불씩. 1200불씩 보내줘요? 네. 맨날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래요? 네. 아직 못 받았죠.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두고 봐야죠. 돈 쓰겠냐고. 그래요. 바이든이 이렇게 체크 발행하면서. 그 선거 전이니까. 선거 전이니까. 선거만 끝나봐요. 세금 팍 올리고.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나 몰라 하겠지. 선거 앞두니까 그래서 지금 학비 론, 대학 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이 낸 론도 지금 그 정부에서 다 이제 탕감해주겠다. 뭐 이제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금했던 회사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경제는 엉망진창되는. 그러니까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돼. 그럼. 중앙은행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이 1913년에 생겼지만 그 후에 13년 생기고 나서 뭐가 있었냐? 그 대공황이 있었잖아. 또 대공황이 오잖아요. 지금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하나님의 세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 쓰겠대. 몰라요 지금. 세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님만 붙들고 이대왕님만 붙들고 살면 다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계 가는 일이 있더라도 있어도 뭐 괜찮지 뭐 우리는. 있더라도 하나님 옆에 가서 살면 되겠습니다.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죽을까봐 발랄하다. 네, 한국 전쟁 나면 어떡하냐. 네. 아니, 나면 나는 거지. 하나님 결정하는 거지. 이제 시간 끝났어요. 그래. 떠들다가 네. 시간 끝났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예, 집에서 해가지고. 예. 오늘 좀 집에서 아주 음. 리렉스된 기분으로 했더니 이렇게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